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오늘도 문을 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저희 이 개인의 선택, 하루 동안 개인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았는지도 알려드리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또 내일의 관심주도 공개를 해드리죠. 오늘 방송 말미에도 역시나 내일의 관심주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가득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도 공개를 해야겠죠. 오늘은 투임입니다. 임찬우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노란톡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고민되는 이야기 함께 나누시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이 선택한 종목 8위부터 5위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8위는 SMCNC였고요. 7위는 AB프로바이오, 6위는 인성정보, 5위는 고려시멘트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8위는 SMCNC였습니다. 이 종목은 임찬우 파트너님이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오늘 흐름 보니까 3.55% 하락해서 4,8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에서 인수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빠졌어요. 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재료여가지고 지금 계속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상승을 했다고도 이제 오후장 되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재료 소멸이 거의 다 왔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업 개요부터 조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면서 드라마나 영상 콘텐츠 등 그냥 영상 제작된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CJ ENM이랑 먼저 인수에 대한 이슈가 먼저 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한 번씩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재료의 소멸이 다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지금 신규 이런 게임이나 다른 이제 조선, 건설주, 정책주 위주로 많이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공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다. 다른 이슈도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손이익이 조금 마이너스가 됐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행 테마랑 카카오에 대한 이슈로 오늘 강하게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면은 계속 아시다시피 인수에 대한 이슈만 좀 돌았을 때마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거를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한 번씩 움직였다가 결국은 이제는 재료 소멸에 가까워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지지만 잘 받았을 때 이후로 탈출만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이제 매각이다 이런 이슈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지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신선하고 차라리 좀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좀 재료 소멸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추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의 관심주 임찬우 파트너님도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방송 말미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또 더 다른 이야기, 더 다른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7위 종목은 AB프로바이오였습니다. 이 종목은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13.75% 떨어져서 765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AB 프로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보통 요거는 유지인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T 회사가 바이오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감사 보고서 지연 이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의견 거절. 이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순수하게 영업 손실이 잡혔을 때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이나 뭐 영업 손실 뭐 이런 감자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AB 프로 바이오의 문제점, 그다음에 AB 프로 바이오 외에 다른 기업의 문제점 딱 하나를 짚어보면은 대부분 회계 법인의 감사가 굉장히 엄격 좀 해서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제 해외에 대한 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AB 프로 바이오는 미국의 AB 프로 회사를 2019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회계 감사 보고서는 뭐 통과됐는데 새로운 회계 법인에서는 요거를 손실로 잡혀야 되지 않느냐, 증거를 뭐 입증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알파홀딩스도 곤혹을 치러가지고 1년 동안 거래 정지돼서 다시 풀리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셀마 테라피틱스도 또 러시아에 어떤 임상을 투자한 그 기업을 인수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입증 자료를 입증 못해서 거래 정지가 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AB 프로 바이오도 지금 이런 케이스에 와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M&A 관련, 무자본 M&A인데 일단은 그 대주주가 바뀌는 부분에서는 그 차입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 자본을 하고 나서 대주주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어쨌습니까? 그걸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B 프로 바이오는 뭐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중광채 플랫폼을 연구하는 거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내용 그 핵심적인 걸 보면은 그 현재 그 이런 부분들이 해당 이중광채에 대한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들이 현재 진척이 되려면 기술 수출이 돼야 되는데 기술 수출이 되지 ABL처럼 기술 수출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감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됐는데 기업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파이프라인도 좋고요. 그런 부분인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현재 ABL 바이오의 부분하고 제넥신의 당뇨병 치료제 이쪽 부분을 합성한 것처럼 된 내용은 좋은데 그 결정적인 것은 해외 투자가 현재 비싸게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들은 회계에 대한 불투명성, 그다음에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차트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보시면은 예전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600원, 800원대에서 48에 32, 4배 정도 했는데 다시 원가격까지 다시 왔던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홀딩스의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필룩스도 이런 한 4배, 8배가 왔는데 다시 한번 원가격에 왔다. 대부분 해외 법인 투자에서 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뭐 기업 같은 데는 뭐 대마 마약성 진통제, 대마 사업을 한다 하는데 뭐 유통업체 인수한다는데 뭐 허름한 가짜 사무실, 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투자하는 수백억을 투자한다 하지만은 그 투자 금액이 횡령으로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게 작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네, 기업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망성도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4년 연속 적자고 또 해외 투자금, 해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좀 확인해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6위 종목 인성정보였습니다.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고 3,19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인성정보에 대해서는 임찬우 파트너님이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조금 돌면서 시간외로 강하게 있고 오늘 시가에서 강하게 갭상승하고 나서 강한 음봉을 만들어줬는데요.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께서 일단 원격 진료에 대한 언급을 했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이 종목이 강하게 수급을 받았었는데요. 앞전에도 충분히 계속해서 원격 진료다 해가지고 인성 정보가 계속해서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병원이나 이런 제외 외국인들한테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나 이런 재무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 끝났다.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다른 종목 많죠. 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차라리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발성 이슈이긴 하지만 분명히 아직 코로나가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한번 원격 진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면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인성 정보가 대장이 아니고 다른 종목이 대장이 되었다라는 면을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잠깐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될 때마다 차트가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이후로 지금 결국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갭상승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을 이제 다 넘기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신규 종목으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일단은 다른 종목 위주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이제 재료의 소멸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원격 진료 공약에 움직였던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조금 관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임찬우 파트너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고려시멘트인데요. 고려시멘트 0.32% 상승하면서 4,6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달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또 어제 이용준 파트너님이 내일의 관심주를 좀 픽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좀 상승이 나왔네요. 자, 고려시멘트에 대해서는 임상현 파트너님이 이야기를 해 주실 거죠? 예. 일단 고려 시멘트 부분들은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그 최근에 그 레미컴 사업을 철수를 하고 시멘트 사업을 강화를 한다. 뭐 이런 그 내용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고려 시멘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생산 기반이 충남 현재 이남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라남도 장성에 포진이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주변에 대한 핵심적인 입지, 영향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현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멘트하고 레미콘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의 영업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기반으로 하는 영업 생산 이 부분들이 가장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고려시멘트 부분들은 전라도권, 그다음에 새만금, 그다음에 나주역 신도시, 전라남북도 이런 그 포지션을 확실히 좀 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고객 맞춤형 투수 시멘트를 좀 생산하는 많은 업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물론 이제 비상장 회사에 있지만은 16개 가량의 이제 자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요소, 그다음에 현재 원자재 값 급등, 물론 이제 시멘트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자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 현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저점에서 따블이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현재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3,200원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 올라왔을 때가 한 4,400원. 따블 정도가 되면은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2단 6,400원에 거의 근접한 한 5,600원 정도가 되면은 하나 이제 시세가 마무리된다. 그래서 그따위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2배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평가적 요소가 해결되는 것이 되면은 시세가 저점에서 100% 정도의 흐름에서 멈춰질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 고려시멘트에 대해서 이름대로 시멘트가 주력 사업이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고평가 영역에 근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임상현 그리고 임찬우 두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과 더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임찬우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위에서 5위 종목 만나봤고요. 4위에서 1위 종목, 히든 종목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위부터 2위 종목까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는 노랑풍선이고요. 3위는 사조동아원, 2위는 소프트센, 1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네, 오늘 4위 종목은 노랑풍선이었습니다. 오늘 11.08% 하락하는 큰 낙폭 보여줬고요. 14,0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 섹터로 해서 상승세를 탈 수도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밑돌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됐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좀 크게 떨어진 것 같아요. 리오프닝 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마감 60분에서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저는 여행주 종으로는 노랑풍선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네. 이유는 일단 판관비에 대해서 부분에 조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면서 이 종목 추천드렸었는데요. 다른 투어 같은 종목들 있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여러 지점이 있기 때문에 판관비에 대해서 조금 매출이 그 부분에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관비가 좀 저렴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때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주목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의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감사 보고서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적자의 지속이 연속되었다라는 면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급락했었고 지금 오늘 노랑풍선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행이 이제 풀리기만 했을 때 여행 회사의 매출은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보복 심리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을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조금 항공편이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리오프닝이 좀 미뤄지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조금 된다고 해서 앞에 강하게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저도 이때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노랑풍선이 조금 판관비나 이 부분이 좋으니까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단타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결국은 지금 올라갔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었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재료 소멸이라는 느낌이 좀 받으면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무상증자도 나오고 조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회사에서 코로나의 여파로 지금 비껴나갔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앞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이 된다라는 이슈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은 회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안 좋다라는 이슈로 급락을 했었지만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 12,500원, 이 450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리오프닝 관련돼서 한 번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주식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리오프닝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해외에 이제 많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류값만 조금 더 떨어지고 달러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받고 러시아 이슈만 좀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관심 포트에 좀 두시고요. 여행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여행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럼 화장품이나 면세점, 뭐 카지노, 호텔, 뭐 굉장히 많잖아요. 리오프닝 네. 섹터들이. 네. 그 섹터들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화장품주들이나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 해서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 보고서에서 좀 화장품주들도 조금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화장품 매출이 코로나랑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한번 마스크가 벗어났을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이제 화장품주가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결국은 지금 국내에서 BTS가 최근에 한번 콘서트를 열었었어요. 그때 매출이 1,000억이라는 규모의 매출이 나왔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빅뱅이 조만간에 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면서 지금 YG나 빅4 있죠. 하이브, JYP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도 조금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행 관련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행 관련주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파가 좀 강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항공편까지 같이 봐주시면 여행 관련주 딱 마무리될 것 같은데 유류세만 조금 조정이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찬호 파트너는 리오프닝 관련 섹터 중에서도 엔터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주셨어요. 엔터 관련주 뭐 이렇게 굉장히 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뭐 할까요? 좋아하는 네. 뭐 걸그룹이나 뭐 응원하는 저는, 곳이 있으신지. 좋아하는 걸그룹은 없고요. 최근에 네. JYP에서 대표 가수가 있죠. JYP의 대표 가수분이 계시는데 트와이스가 지금 네. 일본에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합니다. 트와이스가 이번에 일본에서 조금 선점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돌았었어요. 그 부분이 돌면서 지금 다시 신고가를 향해 좀 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신고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노란톡방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충분히 콘서트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 투어도 하고 있고 월드 투어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G 엔터테인먼트 잠깐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이 많이 나왔던 그룹이 이번에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4월 5일 날 빅뱅이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조금 수급이 조금 약하지만 JYP 다음으로 제가 강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추가적으로 빅뱅이 복귀한다라는 4월 5일 전까지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 섹터 중에 엔터주에 좀 집중을 해주셨고 최근에 엔터주도 굉장히 꿈틀꿈틀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또는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셔도 더 많은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다음 종목 사조 동아원이었습니다. 오늘 중간에 잠깐 하락이 있었지만 장 중반까지는 괜찮다가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으로 2.51% 하락해서 1,360원의 종가 형성했어요. 우크라이나 식량난 문제로 최근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빠졌어요.
예, 그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제 출렁출렁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튀는 그 현재 매직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는데요. 네. 동아사조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은 이건 온맥을 수입 가공하는 판매업. 그다음에 가축 및 양식 오류에 대한 그 제조 판매, 이제 사료 제조 판매인데,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왜 사료주가 날릴까 이렇게 그 의심을 하고 또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은 음식이라든가 곡류를 먹잖아요. 근데 동물은 예전에는 전부 다 그 풀을 먹이거나 직접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료를 대신해서 다 먹이기 때문에 곧 가축의 그 현재 곡물은 곧 사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사료 시장이 오랫동안 발전이 돼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현재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에 그 현재 레드오션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동아사조원 같은 경우는 특화된 부분들이 어디로 파고들었냐면은 펫 코노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그 고양이라든가 애완견 이쪽에 이제 특화된 부분으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 펫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TV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물 위한 TV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동물 위한 보험도 많이 있고, 또 해외에서는 동물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은 동물에게 자기 유산도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조 동화원도 펫푸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인간화된, 그러니까 맛있게 이렇게 꾸미는 뭐 그런 레스토랑 같은 거죠. 펫푸드, 펫테크, 펫금융, 이런 펫플레이, 그다음에 펫리빙. 그러니까 그 뭐 애완견 호텔이라든가 펫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매우 밝다. 특화된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가 있고, 또 펫 분야에서 보면은 어떤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에서 현재 그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슈가 좀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그 차트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원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약간은 그 차트가 약간 지저분하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시세 스포트가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올봉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적산병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적1병, 적2병까지는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형성하다가 세 번째 이제 피날리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적산병이란 것은 첫 번째 봉우리가 작고 두 번째 봉우리가 작고, 네, 세 번째 마지막이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비견을 거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오리지널 적산병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 사조 동화원도 그런 차트를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곡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펫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00원 정도, 한번 약간 높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조 동화원 사료 관련, 곡물 관련주인 줄로만 알았는데 펫푸드, 뭐 펫금융, 펫호텔 이런 관련 사업들, 블루오션을 좀 파고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투자 모멘텀 재료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만나볼 차례인데요. 다음 종목 소프트센입니다. 오늘 3.85% 상승해서 3,105원의 종가 형성했어요. 초반에 좀 상승세가 컸고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인프라, IT 역량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의료, 제약, 바이오 정보 수집 분석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원격 진료 공약에 좀 같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이 종목인데요. 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흑자가 일단 찍혀 있습니다. 흑자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다라는 게 조금 있지만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원격 진료 추가 외로 다른 사업군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한 번씩 움직이는 이슈가 있는데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IT 역량이나 추가적으로 이제
이 원격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로 한번 움직였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은 재료의 소멸이 조금 왔기 때문에 오늘 강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흑자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망하다가 원격 진료가 조금 더 진행된다고 했을 때 명확할 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거니까 그 부분에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금 차트 보고 재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 이렇게 강하게 한 번씩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지금 보이시지만 이게 2010년도에도 재료로 좀 이렇게 붙이면서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이때가 뭐 IT나 뭐 이런 걸로 붙여서 그때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세력주에 조금 장난이 좀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이슈로 어느 정도 재료를 만들고 나서 물량을 좀 넘기지 않았나라고 생각돼서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다시 시장이 진정이 되고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업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재무에 대해서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지금 거의 1000% 정도가 좀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한 100억 이상 벌었다 더 작년 대비 100억 이상 더 벌었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 조금 흑자 전환되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세력주로 해가지고 조금 움직였던 종목이 오늘 좀 이따 제가 탑픽으로 뽑아왔는데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이런 장난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밑으로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잠깐 단기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종목은 어렵지 않다. 단기 낙폭 과대주는 저희 노란톡박 들어오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자 전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이슈가 다시 돌면 다시 한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일단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 주시고요. 물론 일단 어느 정도 다 격리 회지나 이런 병동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원격 진료가 이슈가 되었을 때 이때 대장주로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 종목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격 진료라는 호재는 같지만 인성 정보보다는 재무가 괜찮고 또 오늘 대장주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호재가 한 번 더 발생할 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부터 2위 종목 만나봤고요. 오늘 개인이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은 팜스토리였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팜스토리였습니다. 오늘 0.83% 상승해서 3,05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사료주들 좀 흐름 보면요. 상승 마감하긴 해도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이틀 전에도 개인의 선택 1위를 했던 종목인데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5거래일 동안 20% 급등했더라고요. 팜스토리 어떤 파트너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네, 임상현 파트너님 먼저. 팜스토리 부분들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소개를 좀 한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제 기업의 내용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지바이오, 그러니까 이지바이오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팜스토리가 중간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속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직접적인 종속회사는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니컷, FNG, 그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팜스월드 외에 8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 지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팜스토리를 통해서 수직 계열을 완성했던 기업인데 우리가 오리, 닭, 돼지 이런 부분들을 사료부터 해서 도축, 가공, 유통 이런 부분까지 모두 수직 계열을 완성한 우리나라의 국지국기관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이종장기에 관련된 돼지 연구 있잖아요. 그 연구까지도 완벽하게 좀 해가기 때문에 돼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돼지 생산을 가장 많이 한 현재 우리나라 지역이 홍성입니다. 홍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많은 양동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현재 4대강이 그때 최초에 문제가 됐을 때 왜 4대강이 오염이 됐나 그걸 조사해 보니까
축산 오염이 많이 됐다. 그렇게 해서 무허가 축산을 현대화 작업을 하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죠. 그러면서 양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현대화를 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또 국가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비약적으로 컸던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팜소리 부분들이 가장 곡물가로 이렇게 획기적인 부분들을 낳는 것은 자회사가 연해주의 여의도의 40배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좀 있고요. 제가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성장성, 뭐 현대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을 떠나서 현재 중간 지주회사의 가장 저평가적인 영역이 팜소리였고, 팜소리뿐만 아니라 이지바이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열 분리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시세로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된다. 저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몇 년째 불만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팜소리, 이지바이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임찬호 전문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마무리를 좀 보면은, 팜소리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인 요소를 보면은 대부분의 차트가 보통 이제 2달 동안 매집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2달의 과정. 그리고 이걸 월봉 차트로 보면은 월봉의 이제 상승사파 십자도정이죠. 이게 상승 가속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체 작년과 올해 1년 자체가 이런 탄생파도의 N자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의 차원에서 보면은 팜소리가 곡물 수혜주로서, 그다음에 가장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으로서의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은 팜소리하고 이지바이오 부분들도 한번 이지바이오도 같이 한번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지바이오도 비슷하게 지금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지홀딩스도 이와 비슷하게 좀 이지홀딩스도 이와 비슷하게 차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세 개를 유념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곡물 쪽, 인플레이션 쪽, 뭐 에그플레이션 쪽,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팜소리,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이런 수직 계열화가 이번에 한번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간 지주회사 성격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뭐 이미 이전부터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주목할 점은 자회사가 여의도의 40배 땅을 연해주 쪽에 갖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임찬호 파트너님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네. 해주셔서 저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료로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사료의 부분이 치솟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일단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어떤 거냐면 농업에 대한 부분에 인플레이션이 붙어서 나온 단어라고 신조어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했을 때 결국은 사료값이 올라가면 도축이나 이런 동물들의 부분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요. 그럼 도축이나 이런 우리가 먹는 데까지 오는 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악재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주의 조금 움직임이 조금 계속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다시 계속해서 지금 장기전이 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양봉일 때는 조금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매수하시고요. 지수가 만약에 조금 안 좋을 때 차라리 이런 종목을 좀 사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이 지금 사료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다 했을 때 관련주들, 사료주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를 조금 그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찬호 파트너님의 팜스토리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내일의 관심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내일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임찬우 파트너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을 미리 좀 봤어요. 이 종목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 모든 수급이 쏠렸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오면서 방송 오기 전에 조금 확인을 했었는데요. 공시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공시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공시가 나오면서 재료가 조금 소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했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모든 종목은 안랩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안랩 오늘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조금 주목을 좀 되었는데 자, 일단 이 종목을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 같은 경우는 기업 개요가 간단하게 V3,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안철수 지금 선대위원님께서 지금 준비했던 회사인데요. 일단 이 부분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안철수 씨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 번씩 계속 이슈가 되었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이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길래 이거는 진짜 세력주다. 이건 진정한 세력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갖고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철수 씨가 이제 국무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거의 45%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모든 시장의 주목을 다 받았던 종목이죠. 한동안 이번 일주일 정도는 거의 다 이 종목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PPT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 주주인 안철수 씨가 이제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보유하는 주식이 백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조금 되면서 이 종목 좀 주목하면서 갖고 왔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JP모건이라는 회사가 좀 지분량을 좀 많이 늘렸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좀 봤더니 일단 1,000억에 들어왔었고 안철수 씨의 백지화가 됐을 때 이 회사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좀 준비했었는데요. 일단은 공시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4일 만에 한 100억 이상 수익을 벌어갔다라고 나오면서 좀 공시가 나왔고요. 지금 일단은 안철수 씨 지분이 18.6%입니다. 아까 그 JP모건 지분도 꽤 생각보다 높았었는데 그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JP모건도 단타를 치러 왔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랩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백신 V3를 개발한 회사고요. 보안 솔루션 관련주로도 매출이 70%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는 조금 주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변동이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대응을 좀 잘 하시면 아마 조금 더 내일 조정이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JP모건의 공시가 5.6%의 지분을 갖고 있던 거를 지금 0.7%까지 줄였다라는 공시가 좀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매출 조금 공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4% 정도, 5.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5.5%의 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급락의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결국은 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지금 이 종목 수급 이후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낙폭 과대주로 아까 소프트생 같은 경우도 좀 아래에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일단 낙폭 과대의 부분이 조금 나왔었어요. 신고가를 21만 원이나 찍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 1조짜리 종목이 21%까지 찍었다는 거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한 1조 이상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정고점인 부분인 이 부분을 지금 12만 원 부분이에요. 이 12만 원 부분까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으로 다시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지지를 해줬을 때 다시 추가적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도 아까 말씀드렸죠. 꾸준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거의 대장급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제 데이터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안 관련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철수 씨 회장님 대해서 그렇죠.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슈로 올라갔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 솔루션이 만약에 수급이 돌았을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분봉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 오전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상한가를 갈 줄은 저도 몰랐었는데 결국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도 갭 상승하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고점이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21만 8천 원 부분으로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조금 더 차트를 조금 보면 거의 다 그냥 매도입니다. 아까 JP모건도 무조건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의 반등이 나오면서 원래는 상한가 나왔던 종목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낙폭 가대를 좀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오후장의 막판에 장 마감에 좀 수급이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부분인 12만 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의 관심주로 임찬욱 파트너가 가져와 주신 종목 안랩이었는데요. 오늘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차기 국무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JP모건의 지분 축소 이슈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수급이 돌아왔을 때 또 움직일 수 있다. 이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상현 파트너님이 준비하신 내일의 관심주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NHN 벅스입니다. 네. 예, NHN 벅스 하면은 그 현재 생각나는 부분들이 싸이월드 관련된 오픈 이슈에 대한 테마로 이제 몇 가지 종목군들이 엮여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핵심은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배경, 왜 그 NHN 벅스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느냐, 거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싸이월드하고 음원 제휴 사업 뭐 이런 그 지원 사업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숨은 그 내막이 있는데 보통 NHN 벅스는 음원 포탈, 우리가 알다시피 벅스. 옛날 나이 드신 분 좀 이렇게 그 3, 40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벅스가 2000년대 초반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이캐스트 음악 방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현재 그 레트로 감성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고 있고 그다음에 NHN의 그 네이버에서 분산 한 게임에서 분산 부분이 NHN인데 현재 그 부분에서 벅스를 인수를 좀 했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확장해서 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싸이클럽, 그러니까 싸이월드,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개막이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플랫폼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것들 그다음에 코인까지 발행하는 부분들이 싸이뮤직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휴가 되는 NHN 벅스가 가장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현재 그 음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올라주고 있고 그다음 TV, CF 방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캐시카우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하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NFT하고 연관이 되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게 싸이클럽, 이게 싸이월드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싸이클럽 내에 모든 콘텐츠 제작자를 다 모으는 집합소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코인을 발행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연예인들이라든가 가수들 이런 부분들은 음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지급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NHN 벅스가 굉장히 이제 대장주 역할 비슷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면에는 싸이뮤직이라는 코인하고 연관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속성 자체가 벅스나 세이캐스트의 어떤 향수 최근에 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부분들 때문에 고령층도 연장층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복거풍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시가총액도 2,800억, 3,000억 정도 굉장히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될 수밖에 없고 NHN 벅스가 사실상 인트로메딕이 현재 거래 정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왕노릇을 한다고 NHN 벅스가 시세를 대부분 다 여기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NHN 벅스를 싸이월드의 최고의 수혜주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NHN 벅스 부분들은 제가 초창기 이때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번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됐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00원대짜리가 거의 한 3만 원까지 3배 정도 이제 시세가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현재 다시 한번 12,000원, 15,000원 사이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쌍바닥 짚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봉의 형태로 보면은 거의 N자로 현재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보통 시세가 한번 크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그 추세를 회복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바로 회복하지는 못하고요. 이 급락에 대한 절반까지를 일단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 비축을 이렇게 행보를 하고 여기서 슈팅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쌍봉까지는 가게 되죠. 그런 슈팅 직전의 모습이 바로 상승 삿방 형태가 주봉상에 내일도 만약에 이런 주봉상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다음 주 슈팅이 된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4월 2일 날 오픈을 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럼 3월 말까지 한번 슈팅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주봉상에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되면은 주봉상에 적산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싸이월드의 그 최종적인 수혜주가 대장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현재 그 관심주로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싸이월드 재오픈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로서 움직일 것이다. 또 싸이뮤직이라는 코인을 발행할 것이라는 부분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내일의 관심주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안랩 그리고 NHN 벅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